내 안에서 천사와 악마가 싸운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변화하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 싸움 자체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건 지금 나를 버티게 해준 마음들이 서로 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다 나다운 모습으로 단단해지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입니다. 오늘은 도박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자주 경험하게 되는 감정 혹은 심리적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양가 감정인데요. 양가 감정이란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나 태도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가까이 두고 싶으면서도 멀리하고 싶은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마 양가 감정을 나타내는 가장 유명한 표현은 셰익스피어의 소설 햄릿에서 주인공 햄릿이 했던 대사일 것 같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마음속에 존재하는 상반된 감정과 태도 때문에 갈등하는 햄릿의 고뇌를 엿볼 수 있는 대사인데요. 이런 양가적인 감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과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모든 것이 양가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양가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인데요. 특히 도박 중독 문제가 있는 경우에요, 이런 양가 감정에 상당히 시달리게 됩니다. 도박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과 도박을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충돌을 하죠. 마치 내 안에 악마와 천사가 싸움을 하는 것과 같은데요. 상당한 혼란을 경험하고요. 정말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헷갈려지기도 합니다. 도박을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되는 건지, 도박을 하기 원하는데 주변의 압력 때문에 못하는 건지, 오늘은 양가 감정의 원인을 살펴보고요. 이러한 양가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양가 감정을 갖게 되는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진화론적 관점으로 양가 감정의 원인을 살펴보면요. 인간의 뇌는 안전함과 도전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망설이는 태도가 생존에 유리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는 지금과 달리 지식과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결정하기에는 불확실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는데 이게 먹어도 안전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일단 먹었는데 그것이 영양도 많고 해롭지 않다면 먹거리가 풍성해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열매에 독성이 있다면 이 새로운 도전으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전을 선택하면서 어떤 적정한 선을 유지하면서 인류는 번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선택이나 결정 앞에서 양가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박은요, 단기적으로는 큰 보상을 줄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또 반대로 아주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존재합니다. 중독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두 가지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가 감정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조건이에요. 위험을 무릅쓰고 베팅을 해서 정말 큰 이익을 볼 것이냐,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지금 멈출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늘 있는 거죠. 두 번째로요, 생물학적 관점으로 양가 감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박은요, 이른바 뇌의 보상 시스템을 강력하게 활성화시키는데요. 특히 도파민이라는 신경 조절 물질이 분비되어 쾌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요. 도박 중독자는 도파민 분비를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박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게 중독된 상태의 뇌에서 발생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도박 중독이 진행될수록 전두엽의 기능은
점점 약화되고 저하되는데요.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전두엽은 계획하고 무언가 의사결정하고 충동을 조절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런 기능이 약화가 됩니다. 중독자에게 도박에 대한 갈망이 강하게 일어나고 또 이를 억제하고자 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충돌하게 되는데요. 이때 일종의 양가 감정을 느낀다고 볼 수가 있죠. 전두엽에서는 이제 그만 도박을 멈춰야 한다고 신호를 보내지만 멈출 수 없는 충동이 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도박 중독과 회복에 단계가 있거든요. 이 단계에 따라서 양가 감정의 양상이 조금 달리 나타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복을 시작하기 이전 단계를 살펴볼 텐데요. 이때는 사실 양가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도박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어떤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서 양가 감정을 느끼지 않는 거죠. 뭐 다들 이 정도는 해. 잃기 전에 그만하면 되지 뭐. 지난번에 엄청나게 땄었어 하면서 난 도박할 거야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마음속에 충돌이 일어날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박을 끊기 시작하는 단계, 회복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비로소 양가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온다고 볼 수 있어요. 마음속에 혼란과 갈등이 있는 거죠. 도박을 끊고자 하는 마음과 계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50대 50이라고 할까요? 끊고 싶지만 하고 싶다. 끊어야 되지만 끊기 어렵다. 어쩌면 정말 내 안에서 천사와 악마가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매일 또 매주 다짐하고 또 그것을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지나쳐서 회복의 중기 단계에는요, 비교적 뚜렷하게 양가 감정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양가 감정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도박 충동이 생기고 잠시 양가 감정이 내 안에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박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긴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 후기 단계인데요. 이때는 양가 감정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 이전 단계와는 정반대 차원에서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더 이상 도박 충동이 마음속에 갈등이나 위험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회복 중기 단계를 거치면서요, 이러한 양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마음이 도박을 안 하는 쪽으로 정해져 있고 그런 갈등 상황이 되면 나는 항상 안 하는 것을 선택할 거야. 이게 단련되고 훈련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양가 감정이 생기는 것은 인간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물론 양가 감정은 그렇게 기분 좋은 감정은 아니에요. 오히려 상당히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감정이죠.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 양가 감정은 인간의 생존이나 올바른 선택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유익한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결정이나 선택에 앞서서 그 결과를 예측하면서 망설이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양가 감정이 있을 때 불편하다, 신경 쓰기 싫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덮어두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이 양가 감정을 잘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양가 감정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이 양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양가 감정은 나약하거나 의지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도박을 하고 싶다는 마음, 중단하고 싶다는 마음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을 의인화해서 내 안에서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두 가지 감정을 모두 표현해 보는 것이 좋아요. 문장으로 떠올려 봐도 좋고요. 이왕이면 기록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빚독촉을 받고 있는데 도박으로 돈을 따서 갚아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이런 마음, 또 다른 한편에 이미 여러 차례 시도해 봤는데 이렇게 해봐야 빚이 더 커질 거야, 두렵다, 이 두 가지 충돌하는 마음을 다 기록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양가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명료하게 기록하는 것만으로도요, 자기 감정에 대한 조절력과 통제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허둥지둥하면서 회피하지 마시고요, 잠시 멈춰서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양가 감정에 집중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변화하고자 하는 나의 동기, 회복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동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가 감정을 인식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인데요. 어쨌든 두 마음 중에 도박을 중단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 때요, 어떤 목록을 작성해 보면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인 결과들, 안 좋았던 결과들을 목록으로 작성해 보는 겁니다. 내가 잃었던 돈, 잃었던 시간, 사람들과 깨진 관계들, 가족들과 신뢰가 깨진 거, 직장에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어떤 손해를 본 것들, 그 어떤 것에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 등등, 자신이 도박 때문에 잃었던 것들을 이렇게 목록화해 보면서 기록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요, 이 도박을 끊었을 때 마주하게 될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빚을 다 갚는 모습, 가족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함께 웃는 모습, 잃었던 자존감이 회복되는 모습 등등 해서 목표와 희망을 시각화하면요, 훨씬 강력한 동기가 생깁니다. 이렇게 내가 도박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상상하고 끊었을 때 내가 마주하게 될 긍정적인 결과들을 상상하면요, 이 양가 감정에서 당연히 도박을 중단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작은 성공을 자주 경험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상담하다 보면 많은 내담자들이 다시는 도박하지 않을 거다, 평생 하지 않을 거다, 실수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거대한 목표, 큰 목표를 외치곤 하시는데요, 장담하기 어려운 계획과 목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현실적인 목표, 내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이후에 지속적인 회복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하루 도박하지 않는 것에 성공하겠다, 이번 주말에는 스포츠 뉴스를 보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조금 사소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런 것들을 달성했을 때 그런 성취감들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요, 일종의 자기 효능감이 생기거든요. 한 걸음을 성공하면 다음 한 걸음을 나갈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건데요,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해양경찰 전경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고참의 권유로 일과 후에 장거리 달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체대 출신의 고참을 따라 나섰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왕복 10km에 달하는 거리였던 거예요. 그냥 멋모르고 따라갔는데 그 목표 지점이 너무 아득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만 간절했었거든요. 그런데 달리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시선을 멀리 두지 않고요, 바로 제 발에 두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걸음만 더 달리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떼고 나면 그랬으니까 한 걸음 더, 그리고 이 한 걸음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한 걸음을 가니까 다음 한 걸음 정도는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끝까지 달리게 되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목표를 멀리 두면요, 그 목표에 압도돼서 멈추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목표를 성공하고 그 다음 목표를 또 작게 성공해 가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작은 성취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양가 감정은 괴롭지만 동시에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서 천사와 악마가 싸운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변화하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 싸움 자체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건 지금 나를 버티게 해준 마음들이 서로 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다 나다운 모습으로 단단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건강한 갈등, 그 양가 감정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회복의 속도에 가속도가 붙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치유 공간 여백의 여백직이었습니다.